이번 사연은 신혼의 집에 가서 잔치상을 엎어버리고 왔다는 올케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 장녀이자 이제 결혼한 지 1년 된 따끈한 새댁입니다. 결혼 선배님들은 시댁과 사이가 좋으신가요? 가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저희 시어머니 너무 좋은 사람이라며 종종 글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정말 남 얘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기혼인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남편과 저는 운이 좋게 청약에 당첨된 집으로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갚아야 할 대출금이 산더미지만 저희 집이라는 생각에 둘이 10년 동안 열심히 벌어 갚아 나가자고 남편과 신나게 이야기했었죠. 새 집이니만큼 집들이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 저는 좋은 날을 잡아놓고 미리 장도 봐두고 유튜브와 요리책들을 뒤지며 양가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오셔서는 제가 음식이나 제대로 할지 걱정된다며 손수 음식을 해오셨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오래 식당을 하셔서 음식 솜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셔서 차려오신 음식들은 보기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윤기가 흐르고 맛있어 보였어요. 소갈비찜, 해물찜에 새우장에 몇 가지 전과 수육에 홍어무침까지 엄마는 구색 맞추신다며 갖가지 나물까지 해오셨더라고요. 엄마가 해오신 걸 보니 제가 한 것은 정말 뭔가 어설프고 양도 적어 묘하게 푸석해 보이는 게 맛대가리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원래 처음은 다 그런 걸 하시며 같이 상 차리는 걸 거들어 주셨어요. 느지막이 시댁에서 휴지를 들고 방문하셨어요. 저희는 그날 순조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모두 저희가 집을 산 것을 축하해 주셨고 저희도 감사하다며 간단하게 후식도 들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짐을 꾸릴 때쯤 대뜸 시어머니가 2주 뒤면 시아버지 생신인 거 아냐 묻더라고요. 당연히 알고 있었고 저도 결혼하고 첫 생신이니 생일상을 제가 차려드리겠단 마음이기에 알고 있다 대답했죠. 어머님은 오늘 음식 너무 맛있다며 그날도 기대한다며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음식이 대부분이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었는데 제 실력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휩싸였어요. 친정엄마도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저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으셨는지 두 분 생신이 언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해가 저의 인상이 판단되는 중요한 해니까 엄마가 생신상 차리는 걸 도와주겠다 하셨고 저는 염치 없지만 엄마의 지도하에 시아버지 생신상에 올릴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면서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이게 맞나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저희 엄마에게 생신상을 차려드린 적은 있지만 그건 제가 차려드린 거지 이렇게까지 차리진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이번에만 차려드리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며 그 많은 음식을 해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찝찝하고 답답했어요. 뭐라 꼬집을 수는 없는 미묘한 기분을 안고 시아버지 생신 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과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니 장모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런 걸 어떡하냐고 제가 음식을 더 잘 만들면 이런 상황이 없지 않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 내가 더 음식을 잘하고 알아서 잘 했다면 엄마가 고생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똑같이 대출금도 갚고 결혼할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돈을 들여 시작했는데 왜 저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벌떡 일어나 자려는 남편을 깨워 앉혔습니다. 너는 우리 엄마 생신에 뭘 했냐 물었더니 남편은 찾아뵙고 케이크랑 용돈 드렸잖아. 라길래 그럼 나도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도 하지 않은 걸 왜 네가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데 그렇게 말하냐며 화를 내니 남편은 순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저도 그냥 남편처럼 어느 가족의 자식이었을 뿐인데 왜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댁에 헌신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까요? 저희 남편은 제가 시댁에 3번 전화하면 친정에 1번 전화할까 말까인데 왜 저만 시댁을 제 가족처럼 아니 그보다 더 윗사람인 것처럼 대해야 할까요? 갑자기 터진 우라통에 남편에게 속사포로 쏟아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그럼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길래 그럼 너는 사위 아니냐고. 너도 내가 하는 것만큼 처가되게 하지 않겠냐 하니 피곤하게 따지지 말라더라고요. 이게 피곤하고 말 문제면 저도 넘어갔겠지만 이건 성의 문제 아닌가요? 저는 남편에게 네가 우리 가족에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도 절대 앞으로 시댁을 대우하지 않겠다니 남편은 뭘 그렇게 유세냐더군요. 정말 너무 짜증나고 열받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은 밤이라 다음날 출근도 있어 대충 사과받고 넘겼지만 저는 계속 남편을 벼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생일은 고작 한 달 차이라 근 2달 만에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상차림만 벌써 3번을 차려야 했어요. 정작 저희 엄마 생신 땐 간단하게 밖에서 돼지갈비와 케이크를 먹은 게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이전엔 모르고 그냥 챙기려던 때와 너무 당연하다는 듯 대하는 남편을 겪으니 모든 게 짜증나고 옳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엄마에게 시어머니 생일은 제가 차릴 테니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엄마는 아직 칼질도 서툰 네가 걱정되니 자신이 하시겠다고 이번만 해주고 엄마도 더 신경 쓰지 않겠다며 저를 설득하셨고 저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더 부탁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도 그렇게 엄마와 제가 열심히 차려드렸지만 솔직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리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님께 사실 여태 생신상은 저 혼자 차린 게 아니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 준비했다고 오늘 이후부턴 아마 이렇게 차려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줄은 몰랐다며 사돈이 고생 많았다 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입맛을 다시며 아쉽다고만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더 잘하겠다고 했지만 탐탁지 않아 보이셨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눈치여서 그게 너무 찝찝했었죠. 생신상을 물리고 후식을 먹고 출발하려는데 어머님과 신우가 부탁이 있다며 말하시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에 신우가 못 온다고 했는데 어쩐 일로 신우가 와 있길래 바쁜 일은 해결됐나 보다 했어요. 신우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집들이를 앞두고 있는데 바쁜데도 오늘 온 이유가 제게 음식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더라고요. 저는 집들이 음식을 부탁하려는 신우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해줄 것도 아니고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 괜히 불편하게 하지 말고 거절하자는 생각에 저희 엄마가 대부분 차려주신 거라 내 능력으로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럼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신우는 그럼 언니가 사돈어른, 즉 저희 엄마한테 부탁해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희 엄마가 신우한테 그렇게 쉬운 분인가 싶어 얼마나 무시하는 건가 열이 받더라고요. 옆에서 어머님은 장 보는 값은 자기가 섭섭치 않게 줄 테니 자기 딸 좀 도와달라고 부탁 좀 하라며 부추기더라고요. 허탈한 웃음만 나오는 상황에 남편을 보니 남편도 곤란한 얼굴만 하고 있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답답했지만 그래 이왕 참은 거 한 번만 더 참고 빨리 집에나 가자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저희 엄마가 파출부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부탁은 못 들어드린다 하니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해주냐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더는 안 되겠는지 어머님께 그만하라고 말리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눈치 없이 시댁 편을 들면 당장이라도 이혼하자 할 판인데 다행이라 해야 할지 아예 눈치가 없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자기가 틀린 말 했냐며 며느리가 됐으면 같이 돕고 살아야지 저만 안다며 이기적이라 하시길래 저는 어머님께 저희 아버지 다음 달 생신인데 남편이랑 같이 음식 좀 해주시겠냐 물었어요. 어머님은 당황하다는 듯 저보고 대뜸 그게 무슨 소리냐며 시어머니를 부리려 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너는 우리 아빠 생신상 차릴 준비 된 거냐 물으니 남편은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왜 자기 아들을 부려먹으려 하냐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어머님께 그럼 어머님 따님은 왜 우리 엄마를 부려먹으려고 하냐며 제 남편도 저희 엄마 가족이라 부탁한 건데 가족끼리 이런 거 못 해주냐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말문이 막히셨는지 됐다며 돌아가라고 자신의 생일에 이렇게 할 거면 다신 오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앞뒤 분간도 못하는 시댁! 저도 다시는 올 마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댁과 다소 사이가 어색해지더라도 이런 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 생일에 이래야 했냐고 생일 끝나고 다음에 말해도 되지 않았냐며 고생해도 장모님이 하시는데 왜 저보고 난리냐고 생트집을 잡더군요.
저는 저들밖에 모르는 남편도 꼴 보기 싫고 답답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짐을 싸서 혼자 사는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당분간 꼴도 보기 싫으니 잘 생각하고 있으라고, 난 이혼할 생각이고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이혼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며칠 집을 나간 사이 자기 동료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나눴는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잘못이라 했다며 미안하다고 돌아오라고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남편과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결정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함부로 해선 안 되고 네가 네 부모님처럼 소중히 모셔야 하는 분이라 말했죠. 그 뒤엔 남편도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보겠다며 노력했기에 저희는 신경이 곤두섰지만 나름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선 얼굴도 자주 못 보고 연락도 메신저를 통해 몇 번 하는 게 다였어요. 동생도 제가 너무 바쁘고 일에 치이다 보니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었죠. 주말 오후에 집 청소를 하느라 몰랐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하니 언니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화나 죽겠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왜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전화해서 화부터 내는지 저도 짜증났지만 참고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엄마 지금 어디 있는지 아냐며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저는 번뜩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황급히 엄마에게 전화했지만 받으시질 않기에 다시 동생에게 전화해 물으니 엄마가 지금 신우 댁에서 음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우 집이 제가 아는 제 신우냐 물을 정도로 전 너무 황당해 되물었더니 동생이 그럼 고모겠냐며 진짜 자기 언니지만 너무 싫다며 당분간 연락도 하지 말라며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옷을 입고 뛰쳐나갔죠. 남편도 무슨 일이냐며 쫓아나서길래 차키부터 챙기라고 윽박지르고 신혼애로 당장 운전하라 했습니다. 남편도 뭔가 잘못된다는 걸 알았는지 사색이 돼서 서두르더군요. 남편이 설마 장모님 문제냐 조심히 물었고 저는 아무 말도 말고 입 다물라 했습니다. 신혼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손님을 맞으려는지 열려 있었고 저는 그 안으로 당장 뛰어들어갔어요. 안에서 어르신 이것 좀 부탁드려요 하며 신우가 말만 공손하지 거의 저희 엄마를 부리고 있는 꼴을 보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미 손님들도 꽤 와 앉아 있었지만 저는 앞치마를 입고 지친 엄마의 얼굴을 마주하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있는 힘을 다해 아직 손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음식만은 다 준비된 그 무거운 교자상을 엎었습니다. 사방팔방 음식들이 나뒹굴자 깜짝 놀란 신우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대체 못 배워도 이렇게 못 배울 수가 있냐? 어떻게 본인 엄마도 아닌 올케 엄마를 불러 이 짓거리를 시키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신우가 저희 엄마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반응을 보니 전혀 모르던 눈치였어요. 너무 속상해 엄마가 하고 계신 앞치마를 빼서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며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화가 끝까지 나서 도대체 어떻게 저희 엄마에게 연락했냐 물었죠. 신우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울먹거리며 미안하다고 시어머니께 물어봤다더군요. 사람들이 정말이야 사돈어르신이라고 물으며 저와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너무 받아먹기만 했다며 사죄하더라고요. 모르고 초대당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도 갑자기 쳐들어와 상을 엎은 건 죄송하다니 아무래도 저희가 가야 편히 이야기 나누시겠다며 다들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 없고 불청객인 저희가 가면 된다 했지만 자기들도 너무 면목이 없어서 더 있을 수가 없다며 신우에게 다음에 다시 이야기 나누자며 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나가는 걸 확인하자 울먹거리며 죄송하다던 신우는 돌변했어요. 언니가 뭔데 자기 인생을 망치냐며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 아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낯짝도 두껍지. 여태까지 미안하다며 울먹거린 것도 다 연기였던 건지 신우는 언니가 엎은 거 다 치우라며 사돈 어르신도 너무하다며 그걸 그새 언니한테 일렀냐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버르장머리도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었죠. 기가 차. 더 들을 것도 볼 것도 없다 생각해 미친놈의 집구석. 이젠 더 보고 싶지도 않고 오빠도 반품할 테니 니들끼리 알아서 살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간다고 하셨던 분 중 나이가 꽤 있어 보이던 한 분이 문 앞에 서 계셨는데 핸드폰을 두고 왔다며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신우는 그야말로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사에 꽤 높은 분이셨는지 짐을 챙기고 나가는 현관문 앞에 다른 분들도 다 기다리고 계셔서 모두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제 신우 이름을 언급하며 진짜 미친 거 아냐 너무하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선 신우는 이제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게 생겼더라고요.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엄마와 함께 지긋지긋한 그 집구석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내 장모님 죄송하다며 제가 동생을 따끔하게 혼나겠다 했지만 엄마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아무 말 없으셨어요. 저는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 그렇게 알라당부했고 남편은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동생을 가르치겠다 했지만 믿기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럴 마음이 있더라면 아까 그 자리에서 바로 혼을 내거나 무슨 조치라도 취했겠죠. 제가 이렇게 자기 가족들만 싸고 드는 사람을 다시요. 제가 이렇게 자기 가족들만 싸고 도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어요? 쓸쓸히 창밖만 바라보는 엄마를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못난 딸 때문에 이게 무슨 수모인지 저는 이제 시댁 식구들과는 연을 끊고 싶었죠.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신우가 시어머님께 연락했는지 핸드폰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절하는데도 집요하게 울려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크게 질러 밖으로 그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남편이 차를 급하게 갓길에 대더니 제 핸드폰을 뺏어서 엄마에게 미쳤냐고 이제 제발 그만하라며 자기 이혼하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제발 적당히 하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은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밖으로 나가 큰 목소리로 시어머니와 싸우는 것 같았어요. 한마디 없던 엄마는 남편이 나가자 그래도 이혼은 다시 생각하라더라고요. 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들어와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울었어요. 남편도 자신이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사과했지만 그게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솔직히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진 상태라 아무런 말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신우의 집들이 일이 있고 나선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신우가 회사에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라 꽤 고생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냉랭해진 제 반응에 네 식구들 이야기 옮길 필요 없다 하자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어떻게 해야 자기를 용서해 주겠냐고 자기가 하자는 거 모두 다 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더군요.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게 이혼하자 했어요. 남편은 이제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가 다 알아서 잘라낼 테니 이혼만은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 사정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기분은 달라지지 않고 내내 최악으로 치닫기만 했는데 친정아빠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저는 같이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약속이 있는지 오전부터 자리에 없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죠. 꼴 보기 싫은 남편이랑 함께 가봤자 속만 뒤집어지고 분위기만 어색할 텐데 그냥 혼자 다녀오는 게 낫겠다 싶어 케이크와 제가 밤새 만든 갈비찜을 챙겨갔어요. 엄마에겐 너무 죄송하고 면목 없어 집으로 돌아가기가 다시요. 엄마에겐 너무 죄송하고 면목 없어 집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볼 때마다 사과는 해야 하기에 집으로 들어오자 왜 이제 왔냐며 동생이 그새 조금 풀린 건지 셀쭉한 얼굴로 맞이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사과하며 신을 벗고 들어서자 엄마가 무척 난처하신 얼굴로 어떻게 좀 해보라며 절 데리고 부엌으로 끌고 가셨어요. 손이라도 좀 씻게 해달라는데 부엌에서 남편이 앞치마를 두른 채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뭐 하냐니 자기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했다고 이제라도 장모님이 해주셨던 걸 갚고 싶다더군요.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러고 있다고 이제 좀 그만하라 말려달라고 하셨어요. 화가 눈 녹듯 풀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노력이 기특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 서서 아무렇지 않은 척 스푼으로 맛을 봤습니다. 예상대로 너무 짜고 이상한 맛이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이 화상아 라고 하니 당장 요리교실부터 끊겠다고 1년만 기다려달란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시댁이 저희 엄마와 저에게 저지른 일은 용서 못할 일이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노력하려는 남편에겐 기회를 주고 싶더라고요. 비록 짜고 맛없는 음식이라 간을 엄마가 새로 하셔야 했지만 남편은 확실히 이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댁에 대한 환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보던 것 그의 발톱만큼이라도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남편은 그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요리교실에서 해온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자꾸 줍니다. 아직도 여전히 음식은 짜고 맛없지만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해요. 시댁과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저에게 전화하던 시어머니도 남편이 여러 번 전화를 대신 받아서 화를 냈더니 그 후로 전화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우는 저희 엄마 불러다가 음식 시킨 거 자기 남편이 알게 돼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신우 남편이 싸우다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한다고 이혼하자고 했대요. 신우 남편이 저희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네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자기들만 남들과 생각이 다르면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그 사람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려고요. 무슨 생각으로 신우가 사돈을 불러서 음식을 시킨 걸까요? 그걸 어머니는 왜 가서 해주고 계신 걸까요? 딸이 싫다는데 왜 가서 봉사를 하고 계신 건지. 쓰니님 어머니가 더 이해 안 가는 건 저뿐인가요?